안녕하십니까. 가치창조의 한정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진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로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잘못하더라도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주제요. 실장 주제는요. 내면의 잡동사니가 애면의 잡동사니를 부른다잖아요. 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크게 해주세요. 글씨를 크게. 밑에 플러스 하면 크게 되거든요. 내면의 잡동사니는 무의식적 감정들로 만들어진다라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애면한 후 잊고 지내지만 그 감정들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를 계속 짓누르는데 이 감정은 무시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대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왜 농민들이 밭이나 논에 이렇게 씨를 심잖아요. 그러면 씨들이 이렇게 진짜 열매를 맺을 때 엄청난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내면도 우리는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을. 근데 이 내면에도 뭔가를 심으면은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 감정은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골치 아픈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근데 이제 이걸 예를 들어 놨는데요. 왜 우리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이게 뭐죠? 이거 타고 놀잖아요. 튜브. 튜브. 그거를 물속에 넣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나오잖아요. 그거를 진짜 이렇게 감추려면은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감정을 억지로 참고 있다면 그것이 의식 밖으로 분출되지 않도록 억누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하나 잡동사니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잡동사니는 회피하고 싶은 내면적 감정이나 가치에서 우리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잡동사니는 표면적인 생활 공간에 존재한다. 어떤 것을 피하려면 할수록 그 감정은 더 불어난다라고. 그러나 그 문제를 용감하게 바라보고 제대로 파헤쳐서 본질을 뒤덮고 있는 감정의 껍질을 벗겨내면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직시하는 힘은 태양 아래서 돋보기를 비추는 빛과 힘과 같다. 태양은 우리들이고 돋보기는 우리들의 시선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7장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8장. 요것도 크게 해야 되나요? 밑에를 보세요. 밑에 오른쪽 밑에 그걸 저쪽으로 조금 옮기세요. 됐어요. 그래서 더 옮겨. 잠시만요. 7장은 8장이 뭐지? 마음의 잡동사니죠? 너무 커졌다. 너무 크다. 오케이, 됐어요. 마음의 잡동사니예요. 이거는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게 잡이라고 돼 있네요. 집입니다. 집과 인생의 고스란히 잡동사니로 나타난다라고. 그러니까 만약 마음이 어지럽다면 집 역시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마 경험하셨었는데 그거를 이거 이런 거구나라고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경우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진짜 평화롭고 안정된다면 집 자체도 그렇고 집의 가족들 모두도 안정된 그런 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평화롭다면 집도 유쾌하고 살만한 공간이 된다라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라면 먼저 내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무턱대고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덤벼들면 더 복잡하게 꼬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용한 사색으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 우리는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걱정을 할 때가 많다. 미리 걱정을 하잖아요. 우리는 땡겨서 가불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도 그런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걱정이 쌓이면 조바심이 되고 이런 감정들은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라고. 이럴 때 생각을 바꿔먹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걱정을 내려놓고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보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것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여자들, 남자들 의처증 내지 의부증 있잖아요. 쉽게 예를 든다면. 막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뭐 둘이서 어디를 갔을 것이다. 뭐 무슨 뭐 밥을 먹었을 것이다. 뭐 막 이렇게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상상은 점점 더 커지잖아요. 예, 근데 이럴 때 그거를 딱 정리를 하고 내가 무슨 일로 만났을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은 전혀 그럴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전환을 하면은 더 거기서 딱 끊어지고 에너지를 고갈시킬 일도 없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런 거를 하기가 쉽지 않죠. 예. 오늘 책으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그 8장은 이것을 끝내고요. 9장. 잡동사니는 자기 학대다라고. 어떤 면에서든 자신의 모습이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벌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이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이 자신의 본체는 변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자기 학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에 점점 무뎌지게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래서 자신을 벌주는 대신 스스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자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은 식별과 판단력을 발휘하란가요? 자신의 식별력을 발휘하라. 예, 자신의 식별력을 발휘하라. 네,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9장까지는 계속 잡동사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잡동사니를 그러면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는 것을 어떻게 잘 버리는가. 이게 식별하는 그 식별력은 누구나 있다고. 이렇게 오타가 많네요. 죄송해요. 식별하기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놀라운 안목과 판단력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못 느껴요, 그거를. 예. 근데 잡동사니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면 미련 없이 버리래요. 이 물건을 가지고 이게 애매한데 이럴 때는 미련 없이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신호를 따라가는 법을 배워라. 실제 인생은 단순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필요한 거는 얼마 안 되고 진짜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 스티브 잡슨과도 계속 단순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복잡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예,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예, 누구를 의식을 하고 이러면서 자꾸 뭘 사고 하는데 예, 그래서 그러나 마음은 복잡하고 많은 것을 바란다. 예, 실제로는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많은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이럴 때는 유효 기간을 생각해 보래요. 저걸 사서 내가 얼마 정도 쓸 수가 있을까라고.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자. 거금을 주고 산 수납함과 정리도구가 쓰레기통에 불과하다면 그게 과연 가치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주제는 요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은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거를 전 못하겠어요. 이 칸이 왜 점점 커지지요? 이 칸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박스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거 배우셔야지. 축소 가세요, 축소. 좀 작게. 축소.
어떻게 해야 돼? 이 칼을 됐어요. 칸이 됐어요, 점점 됐어요. 커지더라고요. 이걸 쓸 줄 몰라서. 아,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요, 애면의 잡동사니는 내면의 잡동사니에 의해 생산된다. 그래서 내면의 잡동사니는 무의식적 감정들로 만들어지는데, 무의식 감정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애면하지만 우리를 계속 짓누르는 감정들을 말한다. 이 감정은 무시할수록 점점 비대해진다.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예, 그래서 물속에 강제로 집어넣어도 자꾸 물 밖으로 나오는 현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내면의 잡동사니 종류로는 그렇게 강박관념, 혼동, 무슨 정신분열, 불면증, 그런 거, 우유부단함, 무슨 비난, 푸념, 질투, 비평 등이 있는데, 이러한 마음의 잡동사니는 물리적 잡동사니의 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감정들이 집과 인생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마음이 평화롭다면 집도 유쾌하고 살만한 공간이지만, 머리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면 집 역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다. 우리의 환경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면 믿겠는가? 환경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을 때 머릿속에 쓰레기를 주워 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마음을 정말 타당한 것인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고민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리고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않도록 계속 세뇌를 당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동경을 한대요. 우리의 뇌는 이게 이제 그 해로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점점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셈이다. 이러한 마음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까지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생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칭찬받을 일을 하고 칭찬받기 원하는 대신 내가 칭찬하면 된다라고. 예, 그래서 그리고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하는 대신 생각을 바꾸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남의 인생에 왈가왈부 하는 대신 남의 인생이 자신에게 뭐가 그리 중요한지를 물어야 한다. 당신보다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당신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잘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마음만 먹으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 내 인생을 살기도 바쁜데 왜 남을 위해 살려고 하는가?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하고 왜 질투를 느끼는가? 예, 부정적인 감정들로 꽉 찬 내면을 버리고 좋아하는 일에 빠지는 것은 자신에게 진정한 활력과 진정한 재미를 줄 것이다. 그러니 진정 내게 필요하지 않은 감정들과 그로 인해 모집한 많은 잡동사니들을 정리하자. 예, 당신에겐 놀라운 안목과 식별력이 있다. 실제 인생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순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직시하라. 그리고 스스로 자문해보라.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가?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추억 때문에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 물건을 버릴 수 있는가? 더 새롭고 좋은 물건을 얻기를 바라는가? 기쁜 마음으로 잡동사니를 던져버려라.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제 의견까지 같이 곁들였고요. 어쨌든 간 이 책을 배우면서 다시 또 저는 이제 A면보다는 외적인 그런 잡동사니는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내적으로 제가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진짜 덜덜덜덜 되고 말도 못하고 이랬었는데 그 두려움이란 그 잡동사니가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도 예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것도 고치고 또 이제 뭐 비난이나 푸념 같은 거지 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래도 살짝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하여튼간 예, 더 노력해서 진짜 올해는 내 역량을 진짜 마음껏 키우고 진짜 성장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